수십 년 동안 정말 굳건하게 버텨왔던 대한민국의 의료교육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터와 정책의 흐름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대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7년.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말 그대로 꽁꽁 묶여 있었던 거죠. 이 길고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고요. 결국 이게 거대한 변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입니다. 자, 그럼 그 쌓여왔던 문제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이제 지도를 둘로 나눠야 할 만큼 심각해졌고요. 소아과 응급실 뺑뺑이 같은 뉴스 많이 보셨죠? 이런 필수 의료 분야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이 세 가지 위기가 딱 맞물리면서 정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혼란스러웠던 첫걸음, 2025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또 2027년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대학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최종 전망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열리게 된 걸까요? 그 배경과 함께 정부가 처음에 그렸던 야심찬 계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처음 내놓은 카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2,000명 중원. 이 숫자는요, 그냥 학생 수만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역 불균형, 필수로 붕괴 같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 번 해결하기 위한, 말하자면 종합 처방전 같은 거였죠. 하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된 계획이 곧바로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정책이 현실과 어떻게 충돌했고 결국 어떤 타협안이 나오게 됐는지 2025년에 그 혼란스러웠던 첫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정부는 2,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숫자는 1,509명, 거의 500명 가까이 비어버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대학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뽑으면 교육의 질을 보정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라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된 거죠.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국립대와 사립대의 셈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국립대들은 증원분의 절반 정도를 뚝 잘라내면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대부분의 사립대들은요,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이 기회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하면서 거의 그대로 다 받았죠. 결국 2025년에 타협이라는 게 대학별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자, 이렇게 2025년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나서 이제 정책의 방향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2027년 이후의 의대 정원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그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대 증원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정부가 자, 몇 명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문가위원회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의사가 몇 명이나 더 필요할까, 이걸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건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전문가위원회가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의사수를 계산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보정심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어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투명해 보이죠? 바로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원회가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이겁니다. 2037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의사가 약 4,500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예측. 이 구체적인 숫자가 이제 앞으로 모든 의대 정원 논의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자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죠. 그럼 이제 이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제 우리 대학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
지도를 어떻게 영구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번 증언의 방향성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늘어난 인원의 무려 82%가 비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이 18%를 가져갔고요. 그런데 서울은요? 네, 0%입니다.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서울 제로 원칙인데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아주 파격적인 배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미니 의대들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작은 의대들이 꽤 있었거든요. 교육하기가 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부 정원 100명이 훌쩍 넘는 중대형 의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성균관대나 아주대는 정원이 무려 3배나 늘었죠. 특히 비수도권에서는요, 7개 거점 국립대가 우리나라 최고 의대인 서울대 의대보다도 훨씬 큰 정원 200명짜리 메가 의대로 거듭났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거든요. 지역 의료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갑자기 이렇게 몸집이 4배 가까이 커졌는데 과연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다 갖춰졌을까? 이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축제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전부 다 맞춰서 2027년 이후 우리 의대 정원은 과연 어떻게 될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히든 카드 같은 건데요. 바로 지역의사제입니다. 쉽게 말해 장학금을 받고 의대를 다니는 대신에 졸업하고 나서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제도죠. 만약 이 제도가 2027년에 도입된다면 이건 의대 입시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이런 변수들까지 다 고려해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크게 3가지 길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025년에 타협안이었던 1,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A안. 이게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둘째, 정부가 원래 목표였던 2,000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B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이나 의사 과잉 공급을 우려해서 오히려 규모를 줄이는 C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아마도 최종 결론은 A안과 B안, 그러니까 1,500명과 2,000명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와 정책 논쟁은요, 마지막에 이 하나의 줄문으로 모아집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2027년 이후 이 변화가 과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질적 도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겠죠. 그 해답을 찾는 건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